평생 두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. 80세 강 씨의 이야기입니다. 명절 아침이었습니다.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죠. 큰아들 내외, 작은아들 내외, 그리고 손주들까지. 식탁 위로 음식들이 가득 차려지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. 강 씨는 그저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. 식사가 끝나고 두 며느리가 각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. 명절 용돈이었죠. 강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. 아이고, 이럴 필요 없는데. 하지만 며느리들은 웃으며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. 어머님, 저희는 100만 원 넣었어요. 건강하시라고요. 큰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.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죠. 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. 그 다음 작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. 저희는 형편이 어려워서 10만 원밖에 못 넣었어요. 죄송해요, 어머님.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. 큰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고 큰아들도 어색하게 눈을 피했습니다. 강 씨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. 괜찮아, 마음만으로도 고맙지.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.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. 명절에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부모님께 드리는 건 좀.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. 작은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. 옆에 앉아 있던 작은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. 형수님, 우리 사정이 어려운 거 알잖아요. 요즘 장사가 안 돼서. 그래도 100만 원과 10만 원은 너무 차이 나지 않나요? 똑같이 자식인데. 이건 좀 그렇죠. 큰아들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. 뭐, 각자 형편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. 우린 우리대로, 너희는 너희대로. 하지만 그 말투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. 작은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성의는 돈 액수로 재는 게 아니에요.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. 마음이 있으면 준비를 하지 않나요? 10만 원은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에요. 형수님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. 힘들면 부모님께 손 벌리지 말고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지 않나요? 이건 오히려 무례한 거예요. 두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. 아들들도 각자 아내 편을 들며 말다툼에 가세했죠. 손주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른들을 바라봤습니다. 강 씨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.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.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. 그저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봉투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. 100만 원짜리 두툼한 봉투와 10만 원짜리 얇은 봉투.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. 명절이 끝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. 강 씨는 혼자 남은 집에서 두 봉투를 꺼내 봤습니다.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벼웠습니다. 하지만 그 무게가 마음의 무게는 아니었죠. 며칠이 지났습니다. 강 씨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. 이 집을 팔기로요. 이 집은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았던 곳입니다.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죠. 명절마다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고 아버지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습니다.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가문의 터전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. 강 씨는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. 집을 내놓았죠. 중개사는 놀랐습니다.
어머님, 갑자기 왜 이 집을 파시려고요? 자식분들은 아세요. 아직 말 안 했어요.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요. 하지만 이 집은 오래된 집이잖아요. 추억도 많으실 텐데. 추억은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. 마음에 있는 거죠. 강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. 중개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. 집은 빠르게 팔렸습니다. 입지가 좋았거든요. 계약금이 들어오고 잔금 날짜가 잡혔습니다. 강 씨는 그제야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엄마, 무슨 일이세요? 큰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. 집을 팔기로 했다. 네, 무슨 소리세요? 집 팔아. 다음 달에 이사 나간다. 어디로요? 갑자기 왜요?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. 정리요? 엄마, 그 집은 우리 아버지랑 평생 사신 집이잖아요. 제사도 거기서 지내고, 명절도 거기서 보내고. 갑자기 왜 그러세요? 이제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. 무슨 말씀이세요? 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. 작은 아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전화를 했습니다. 반응은 비슷했습니다. 놀람, 당황,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. 두 아들은 급히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. 집에는 이미 짐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. 강 씨는 오래된 옷가지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죠. 엄마, 도대체 왜 이러세요? 큰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. 이사 가야지. 이사는 무슨 이사요? 여기가 우리 집인데, 아버지 영정도 여기 있는데, 갑자기 왜 파세요? 더 이상 필요 없어서. 무슨 소리예요? 명절 때 우리 어디서 모여요? 제사는 어디서 지내고요? 강 씨는 짐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. 그리고 천천히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. 너희가 진짜 나한테 오고 싶어서 오는 거니? 네. 명절마다 오는 게 나를 보고 싶어서니? 아니면 그냥 의무감에. 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지난번 명절 봤지? 너희 와이프들 싸우는 거. 돈 가지고 싸우더라. 100만 원, 10만 원 가지고. 그건 형수님이 좀 심하게 말해서. 작은 아들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. 아니야, 엄마. 그냥 오해였어요. 우리가 잘 해결할게요. 큰아들도 급히 말했습니다. 해결, 뭘 해결해? 강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. 돈이 가족을 갈라놓을 줄 몰랐다. 100만 원 많고 10만 원 적다고 싸우는 꼴을 보니까 이게 가족인가 싶더라. 엄마, 그건 난 평생 너희만 바라보고 살았어.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너희 키웠지. 밥 굶으면서도 학교 보냈고 아플 때도 참으면서 돈 벌었어. 너희가 잘 되는 게 내 유일한 기쁨이었어. 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. 근데 이제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비교하고 있더라. 누가 더 많이 주는지, 누가 더 잘 사는지. 그게 가족이니? 엄마, 우린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래, 너희는 아닐 수도 있어. 근데 너희 와이프들은, 너희는 그걸 말리지도 않았잖아. 오히려 편을 들었어. 각자 와이프 편. 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. 난 이제 지쳤어. 가족이 모이면 행복해야 하는데, 요즘은 모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. 누가 뭐라고 할까? 누가 기분 나빠할까? 그것만 신경 쓰게 돼. 엄마,
그래서 정리하기로 했어. 이 집도 너희한테 짐이 될 것 같은 것들도 다. 강 씨는 다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. 두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. 그럼 엄마는 어디로 가시려고요? 작은 오피스텔 알아봤어. 거기서 혼자 살 거야. 혼자요? 나이도 많으신데 혼자 어떻게 사세요? 잘 살 수 있어. 지금까지도 혼자 살았는데 뭐. 그게 무슨. 너희가 명절 때 하루 이틀 오는 것 빼곤 난 365일 혼자였어. 혼자 밥 먹고, 혼자 TV 보고, 혼자 잠들었지. 사실 지금도 혼자야. 그 말에 두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. 잔금일이 다가왔습니다. 강 씨는 이삿짐을 쌌습니다. 오래된 그릇들, 낡은 이불들, 남편의 유품들. 하나하나 정리하며 추억을 떠올렸습니다. 두 아들은 마지막까지 만류했지만 강 씨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. 결국 이사날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와서 짐을 나르는 것을 도왔습니다. 새 오피스텔은 작았습니다. 방 하나, 작은 주방, 그리고 화장실. 그게 전부였죠. 하지만 강 씨는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. 엄마, 여기 너무 좁아요. 우리라도 자주 올게요. 큰아들이 말했습니다. 아니야, 괜찮아. 너희 바쁜데 억지로 올 필요 없어. 무슨 말씀을. 우리가 어떻게 안 와요. 하지만 강 씨는 믿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몇 주가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. 한 달이 지났습니다. 강 씨는 조용히 지냈습니다.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밥을 먹고 책을 읽고 가끔 산책을 나갔습니다. 아들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강 씨는 편지를 썼습니다. 두 아들에게 보낼 편지였죠. 편지지를 꺼내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. 큰아들, 작은아들에게. 엄마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. 요즘은 전화도 있고 문자도 있는데 왜 굳이 편지를 쓰냐고 할 수도 있지. 하지만 엄마는 이 말을 꼭 글로 남기고 싶었어. 너희가 어렸을 때가 생각난다. 큰애는 동생 챙기느라 고생했고 작은애는 형 따라다니느라 바빴지. 둘이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엔 서로 손잡고 화해하곤 했어.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가족이었구나. 지난 명절 너희 와이프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엄마는 많이 슬펐어. 100만 원이 많고 10만 원이 적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정성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란다. 큰 며느리가 준 100만 원도 고마웠고 작은 며느리가 준 10만 원도 고마웠어.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를 생각해준 그 마음이 고마운 거야. 근데 그 마음이 서로를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데 쓰이니까 엄마는 가슴이 아팠어.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불행하게도 만들더라.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. 엄마는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.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. 명절 때 의무감에 오는 것도, 용돈 얼마 줘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다 부담스러워. 그래서 엄마는 결정했어. 이제부터 명절에 오지 않아도 돼. 용돈도 필요 없어. 그냥 각자 편하게, 행복하게 살면 돼. 그리고 엄마가 죽으면 제사도 지내지 마. 번거롭게 모일 필요 없어. 차라리 그 시간에 너희끼리 밥이나 한 끼 먹어.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. 엄마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. 너희 둘이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형제로 잘 지내는 것. 돈 때문에
체면 때문에, 자존심 때문에 갈라서지 마. 세상에 형제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단다. 엄마는 이제 평화를 택하련다. 돈이 아니라 평화를. 사랑한다. 내 아들들아.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강 씨는 봉투에 넣었습니다. 그리고 우체통에 넣었죠. 이틀 뒤 큰아들의 우편함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. 낡은 편지 봉투였죠. 큰아들은 퇴근 후 편지를 발견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뜯었습니다. 편지를 읽는 내내 큰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.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. 내 재산은 필요 없다. 대신 서로 얼굴 붉히지 말아라. 큰아들은 급히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너도 편지 받았어? 응. 방금 봤어. 전화 너머로 동생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우리가 잘못했어. 그래. 우리가 잘못했어. 두 형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. 어렸을 때처럼 함께. 다음 날 두 아들은 어머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. 그런데 어머니는 없었습니다. 오피스텔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죠. 관리실에 물어보니 며칠 전부터 안 계신다고 했습니다.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? 잘 모르겠어요. 짐도 그대로 두고 가셨던데. 두 아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.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. 경찰에 신고를 하려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. 엄마가 평화를 택한다고 했어. 혼자서. 일주일이 지났습니다. 두 아들은 매일 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. 친척들에게 물어보고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에도 가봤습니다.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. 그러던 중 작은 아들의 전화로 문자가 왔습니다. 어머니의 번호였죠. 엄마, 어디 계세요? 걱정하지 마. 엄마는 잘 있어. 어디세요? 지금 찾으러 갈게요. 아니야. 만날 필요 없어. 왜요? 엄마, 우리 잘못했어요. 정말 잘못했어요. 돌아오세요. 잘못한 게 아니야. 그냥 엄마가 지친 거야. 엄마,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. 엄마 걱정하지 말고. 그리고 형이랑 사이좋게 지내. 그것만 지켜주면 돼. 엄마, 제발. 전화가 끊겼습니다.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. 두 달이 지났습니다. 두 아들은 어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더 이상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.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한 거죠. 대신 두 형제는 자주 만났습니다.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며느리들도 함께였죠.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. 명절이 다가왔습니다. 두 가족은 함께 모였습니다. 이번에는 봉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죠. 형수님, 제가 음식 좀 도와드릴게요. 고마워요. 같이 하면 금방 끝나겠네요.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주방에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.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. 식탁에 앉아 두 가족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. 웃고 떠들며 먹었습니다. 그리고 식사가 끝난 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. 엄마가 보고 싶네. 나도. 작은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엄마가 원하신 게 이거였을까?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거.
아마도 두 형제는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. 어머니가 앉아 계셨을 자리였죠. 그날 밤 두 아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며 다짐했습니다. 더 이상 돈으로, 체면으로 서로를 비교하지 않기로, 형제로, 가족으로 남기로,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. 엄마, 우리 이제 싸우지 않아요. 약속할게요. 강 씨는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고 있을 겁니다. 혼자지만 평화롭게. 그리고 아마도 두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. 가족이란 무엇일까요? 함께 있어서 가족일까요? 아니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족일까요? 강 씨는 떠나며 가르쳐 줬습니다. 진짜 성인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. 그리고 가족은 함께 있지 않아도 서로를 사랑하면 가족이라고. 80세 강 씨의 선택은 극단적이었을지 모릅니다. 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두 아들은 깨달았습니다.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. 이제 두 형제는 명절마다 모입니다.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어머니의 자리는 늘 비워둡니다. 그리고 식사를 시작하기 전 조용히 말합니다. 엄마,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. 걱정 마세요.